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제가 금요일날 방송 찍었을 때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유 선물이 저번 주 금요일날 새벽에 5.72%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송을 찍고 나서 그날 새벽에 5%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아마 코덱스 WTI 선물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한 6%대까지 상승 마감을 했을 텐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제 문의창에 폭주를 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등등등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좀 뿌듯했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이라든지 소스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웬만해서는 정말 특급제로 아닌 이상은 좀 괜찮다 싶은 거는 제가 독자님들도 같이 이렇게 폭넓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꼭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좀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산유국에 대한 이 오펙 플러스가, 이 중동의 산유국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아마 저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쪽박 아니면 대박을 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 움직이셨어야 돼요. 사실상. 이제 와서 감산 합의가 어제 날짜로 해서 감산 합의가 연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전에 방송을 보시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승률적으로 따졌을 때 감산 합의를 할 수 있는 비중이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을 한 7%대든 8%대든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모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 발동되기 이전의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투자 마을을 구독하고 계시는 독자님들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도 우리 고객님들이 신규 종목이 지금 들어간 상태로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흐름 좋고 매수하고 나서 2%대까지 지금 현재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빠르게 한 번 더 익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또 우리 고객님들께서 후기 게시판에다가 수익률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석 자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6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이 시작이 됐어요. 밖에 나가니까 와, 진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떴다면서요. 역시 그 대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합성어로 데프리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데프리카. 그만큼 덥다라는 거겠죠. 지금 날씨가 매우 덥고 6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더우면 8월달, 9월달 가면은 정말 또 온열 질환 환자들이 좀 더 이게 들끓을 거예요. 온열 질환 환자들이 더 들끓을 거기 때문에 꼭 건강 챙기시고요. 또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면 수고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에다가 이 도로 표지판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세요. 이 떼약볕 아래에서 그 진짜 100도가 넘는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림 그리시고, 그리고 이날에 또 밖에서 야외 작업하고 있는 건설업자들 분들도 참 그 고충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저희 구독자님들 또 고객님들이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도 좀 파이팅하게 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다소 조금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좋아요, 여러분들. 흐름은 좋고 차트를 보고 올게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V자 반등이 아예 성공을 했고, 예전에 회의론자 중에서 버냉킹이라고 있어요. I자 하락하겠다라는. 어디 갔어 지금 다 회의론자들. 막 I자 하락한다, 뭐 추가적인 더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 말 믿고 투자 못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버냉킹 경제학자였는데
지금 주가 지수가 그 사람 말과 반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나스닥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거의 찍고 있는 가운데 있고, 지금 다우존스 지수도 121선을 빠르게 회복해서 반등폭을 키우고 있어요. 아예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최고점. 여러분들 이러다가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천장 부분이 29,568포인트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반등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29,000포인트까지 찍는 순간에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은 전부 다 올라간 차에 타는 겁니다. 버스 떠난 뒤로 차 찾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은 매우 좋아요. 시장 흐름 매우 좋고, 아예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그 지점까지 아예 회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으로 아예 시장이 아예 크게 메워졌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빠지면서 조금 소폭 보합 마감은 했지만 시장 분위기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와가지고는 저가 매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좀 늦은 감이 있고, 아직 저가 매수를 하기 유효한 종목들은 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 제가 이거를 크게 키울게요. 121선을 보시면은 제가 크기를 키울게요. 지금 이평선 자체가 코스피 지수는 이 121선을 웃도는 지금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121선은 아예 웃도는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종목 중에는 이런 121선은 아직 웃돌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121선을 회복하고, 장중에 지금 120선 윗부분에서 상위 부분에서 지금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끝났던 종목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계속해서 급등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종목을 계속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거품이 좀 껴있어서 언제 버블이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종목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1선을 회복을 못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121선 아래에서 현재 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아예 121선 장기평선을 웃도는 지금 현재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개별 종목 중에서 121선 웃도는 것들은 지금 벤치마크에 통용돼서 아예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건 너무 고점이다라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121선 아래에서 단기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서 보는 것도 저는 충분하게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왜 눈독 들여서 보냐면, 지금 당장은 뭐 미중 무역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중국의 따이꽁 애들이 들어오면은 죄다 쓸어 담는 게 뭐 화장품 아예 다 싹 쓸어버리고, 면세점에서 가방 같은 거 싹 쓸어가고, 명품 같은 거 다 싹 쓸어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인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근데 화장품 테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화장품은 사이클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풀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이런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규제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따이꽁 애들이 돈 들고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장품들을 다 싹 쓸어가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디비치라는 화장품 특수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말부터 준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바디비치가 지금 브랜드의 영향력을 완전 크게 키우고 있고, 지금 화장품 사업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성적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눈독 들여서 보는 이유가, 아직까지에 대한 그런 화장품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이 저평가가 돼 있다.
따라서 지금의 어떠한 조정 분위기를 마치고 나서는 추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 아닌데, 아무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121선, 지금 코스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스피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121선은 웃도는 실적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벌써부터가 코로나 사태 깨지기 전에 그 고점을 유지하는 부분까지 벌써 전부 다 회복해서 사실 V자 반등이 벌써 이미 됐다. 근데 뉴스에서는 아직도 뭐 V자 반등 이대로 뭐 성공인가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벌써 V자 반등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고점을 향해서 넘어서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V자 반등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V자 반등은 이미 성공을 했고 지금 121선 윗부분까지 주가지수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고점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121선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향후에 주가지수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반등폭을 키워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흐름상은 매우 좋습니다. 흐름상 매우 좋고 지금 시장이 지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매수를 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장세 타고 지금 날아갈 준비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저도 이번 달부터는 5월 달에는 성적이 30일 만에 수익이 나서 좀 대략적으로 좀 고객님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이번 달은 좀 욕심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율을 좀 빨리 돌리고 싶고 저 또한도 좀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지침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많은 수익을 제발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그럼 빠르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6월 8일 방송 시작할 텐데 5월 신규 고용이 예상 밖의 호신호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좋다. 지금 뭐 소비 지표도 살아나고 있고 전반적인 뭐 지금 저번에 실업 청구 건수들도 지금 계속해서 예상보다 상회하는 실적으로서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보다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사이클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다, QE,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그렇게까지 미국에서는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미국이든 글로벌 증시든 아시아 증시든 경기에 대한 부양 정책으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은 대박이고 유동성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예로 제가 설명드렸던 건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지금 시중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들은 없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대체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이라든지 펀드, 공격적인 자산에다 아마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저가 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 자금 자체가 위험자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은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 임해서 주식시장의 화랑기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지금 아무튼 경기지표는 좋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진전 기대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치료제가 곧 만들어질 거다. 곧 있으면은 우리는 다 뿌릴 것이다. 약간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증시를 지금 막 웜업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뜨겁게 달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중 갈등도 조금씩 완화가 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진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 진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5월에 미국 고용이 큰 폭 증가한 점을 강조를 했고 경제가 V자형보다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로켓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로켓. 경제가 V자 반등을 넘어서 로켓
장세가 온다. 빠르게 더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 엄청난 진전이 있고 과학자들이 이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만 밝혀내면 우리는 운송과 물류면에서 2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 보낼 준비가 벌써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을 수 없이 잘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놀라움과 치료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갖고 있고 그 강력함이 우리가 끔찍한 대유행을 헤쳐나가게 했다. 제가 이렇게 재차 계속해서 좋은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V자형 반등보다 더 좋은 로켓 10반등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들 여기다 별표 치셔야 돼요. 로켓 10반등. 여러분들 이때 강조를 하셔야 돼요. 로켓 10반등이 나올 거다. 지금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일부 고객님들은 지금 해외에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강세장에 접어들면은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고객님들, 지금 거의 해외 투자 리딩 받으시는 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해외 투자는 한 달을 봐요. 한 달을 트레이딩을 하고 나서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주가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 환율 강달러가 돌아오면서 환전했을 때 그러한 이득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호재로 작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증시 또한도 이러한 훈풍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여기 꼭 핸드폰에다가 꼭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원한다는 입장과,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미중 무역에 대한 완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꼭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부양 정책도 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증시가 이전보다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일시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경제 정상화의 영향으로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있고 6월 일자리 수치는 더욱 나아질 거다. 6월 일자리 수치는 더욱 나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6월 달에도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방송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비행기 들어오지 마, 니네 완전 짜증난다라는 분위기로서 16일날 완전히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행 이제 비행기를 완전 차단할 거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어제 속보로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교통부는 오늘 16일부터 중국 여객기가 주당 2편의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미 정부는 16일부터 모든 중국 여객기들의 미국 비행을 금지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으나 어제 새벽에 속보로 16일부터 중국 여객기가 주당 2편만은 운항할수록 허용해줄게 라고 약간 강경한 반응에서 좀 완화되는 반응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미중 무역이 그 전보다는 조금 숨통은 트이지 않는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한쪽에서 미친 발언을 하지 않고서는 뭐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혹은 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한 또다시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로라면 주가 지수가 지금의 방향성을 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1월 미국 대선 민주당이 잡는다면, 이거 저번주 금요일날 방송을 보충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거 하나로 어느 정도 이거를 조금
뭐랄까요, 이거를 수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흑인 시민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을 했고 인종차별의 시위대가 불거진 가운데서 또 시위대를 향해서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위대의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겁내게 떨어졌어요. 진짜 겁내게 떨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11월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 고객님을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예측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 당장 공화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도널드 행정부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규제 샌드박스를 진짜 완화시키면서 지금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엄청 천정부지로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화당의 입지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대선을 잡는다라면 복지가 좀 더 늘어나고 법인세가 인하했던 거를 다시금 인상시킨다면은 주가지수가 또 힘을 잃지 않을까, 상승 동력을 잃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을 한다라면 골드만삭스의 콜헌터라는 트레이더 형님이 계시는데 법인세 관련 불확실성은 기업 수익성과 배당금과 관련해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충분하게 인하를 시켰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줬다. 이번에는 한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을 50%로 보고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 별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 법안을 부분적 혹은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하면서 완전히 바뀐다면 세금은 26에서 다시 28%로 올라갈 수 있고 2021년에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우리가 주식 트레이더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당 순이익.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죠. 주당 순이익의 전망은 170달러에서 20달러가 내리 150달러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평균으로서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떨어지고 EPS가 전부 다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만큼 주가지수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지금 시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물론 대선까지 점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공약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누가 대선을 잡았을 때 내 계좌에 좀 더 수익이 더 쌓일 수 있는 대선 주자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덧셈뺄셈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및 러시아 등 23개 주요 산유국 모임이 하루 평균 970만 배럴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완전 이거 별표. 이거 진짜 방송 들으시고 이건 정말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된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예전에서부터 계속 원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변하지 않는 포지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독자님들과 고객님과 함께 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합의에 대해서도 제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잘 캐치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아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합의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7월물을 거래하고 있는데 8월물까지는 제가 조금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45불에서 50불까지는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WTI의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소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 이거는 좀 안타까워요. 이재용 부회장님 반도체 섹터주 하락 신호가 될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저번에 그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집행유예가 풀려났는데 또다시 재구속이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총수님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초격차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한 지 1년치 안 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바짝 뒤를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꺾이면 안 돼요, 사실상. 지금 올해 수출에 대한 매출 부분도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마이너스가 났지만 반도체만큼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지금 현재 선행지수로 가고 있는 게 이러한 반도체 부분인데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초격차를 이루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기업의 한 총수 그리고 신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완전히 삼성에 대해서 새로운 공격적 경영으로 인해서 아예 다 국가적으로 맨날 나가시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중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여러 미국도 지금 들리면서까지 지금 발빠르게 삼성을 지금 공격적인 경영으로서 지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금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재판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강력하게 나간다는 건 재구속을 한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8일날 지금 계속해서 구속에 대한 여부가 법원에서 있을 전망이고 늦게는 늦은 밤이나 9일 새벽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산업 부분에서도 많이 어렵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기업의 총수 그리고 선장, 배를 운행하고 있는 선장을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좀 납득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발 삼성이라는 기업이 다시금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좀 옳은 판단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경이롭게 본 게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민간 항공 산업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는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르는 자동차가 지금 뭐 옛날 만화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르는 자동차들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옛날에는 진짜 상상에서만 있었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에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스페이스X 진짜 이 테슬라 회장이 지금 완전히 세계를 뒤바꿔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꼭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앨런 머스크 이제 그 스페이스X 그거를 민간 항공기가 하늘로 쌓아 올라져서 그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켓 추진기가 그냥 버려지잖아요. 원래 바다 한가운데서 떨어져서 버려버리고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켓 추진체가 다시금 보냈던 그 자리에 정착을 함으로써 다시금 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에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하는 말이 나는 민간 우주 산업이 관광 산업에서 멈추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화성과 지구를 오가는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지금 시대가 참 급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다시 느꼈고 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와 정말 선진국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그 스페이스X가 항공기를 쏘아 올릴 때 그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박수를 치면서 모든 국민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전율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윤리의식과 기업의 경영인들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진국처럼 기업을 좀 응원해주고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 기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밟지는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우리나라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3반물 시대예요. 3반물. 1인당 3반물 시대인데 1인당 총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거겠죠. 하지만 3만불 시대가 지금 또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에 대한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취업자들이, 이 실업자들이 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 성장만 봤을 때는 매우 좋지 않은 실적 가운데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다시 그 2%대, 아니 5%대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돌리는 데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예 시장 분위기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이란 말이에요. 1월 달쯤에 터졌고, 지금 이때서부터 급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 부분까지 회복을 한 상태예요. 따라서 V자 반등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뒷북 쳐가지고 V자 반등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 하면은 주식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주식하기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고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지금 막 올라가 있는 주식에는 편승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주식하는데 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또한도 오늘 시장 분위기, 신규 종목들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보름 혹은 10일선 안에서 수익률 한 10% 선에서 딱 컷치고 익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고객님들이 수익 후기 올려주시면은 또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은 다음과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어플리케이션 주식 투자 마을 치시면은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신다라면 꼭 문의를 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